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먼저 자질구리한 뉴스부터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면 김어준은 상황인 듯하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이 김어준 총수의 훈계를 받고 행동하는 모습을 비난을 했죠. 네, 말 잘했다 이 새끼들아. 그래, 김어준은 전략가야. 전략가열에서 마치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그런 장점이 있어, 나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보고 그 뉴스를 통해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펼쳐. 그러면 국힘당의 상황은 정광훈이냐? 야, 니네들 국힘당의 상황은 정광훈이냐? 니들은 정광훈 말 듣고 움직이잖아. 야, 비교를 하면 해지. 차라리 김어준이 낫지. 니들의 상황은 정광훈이잖아. 빤스 목사. 응? 니들 정광훈 훈계받고 니들 움직이잖아.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해. 응? 바보들 아니야. 니네들 이런 거 해봐야 욕밖에 안 처먹어. 응? 이 바보들아. 차라리 김어준이 나. 김어준은 나름 전략이라도 있잖아. 정광훈이 뭐가 있어? 응? 한심한 것들아. 다음 뉴스. 이건 절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권난동.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권난동 이렇게 부르는지 이해가 가시죠? 처음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권선동을 왜 자꾸 타파님은 권난동이라고 하냐. 이제 왜 내가 권선동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권난동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얘 하는 짓이 난동불이잖아요. 그쵸? 권난동이 이래요. 헌재 선고 기일 잡은 것 환영한다. 판결에 승복하겠다. 권난동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바리들은 짜져라. 네가 판결에 승복하든 말든 윤석열이 판결에 승복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헌재 선고에 불복을 해도 니네 마음이야. 불복하든가 말든가 니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니들한테 승복을 강요하지 않아. 안 그래요? 니들 알아서 해.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래갖고 니들 불복운동을 하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사실 나는 니들을 불복해주면 더 땡큐야. 응? 내 마음대로 해. 환영하라. 무슨 판결에 승복. 언제부터 니들이 판결에 승복하고 마음에 안 들면 판결에.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이가 할 얘기야. 난동씨 미안한데 윤석열이가 이런 걸 얘기할 거지. 하발이 네가 이런 거 얘기해봐야 윤석열이 네 말 듣냐? 너는 승복한다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개몽을 한 겁니다. 이지랄 떨면 바보 되는 거야. 응? 그냥 윤석열과 함께 니들은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응? 니들 여태까지 헌재 선고 기간 동안 얼마나 난동을 부렸냐. 그 난동의 책임이 니들 역사적으로 안 지워질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국힘당이 여태까지 이 국정을 혼란시키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 탄핵을 선긋기를 하는 척하다가 옹호하는 발언까지 하고, 응? 그 다음에 오늘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환율은 쭉 빠졌어요. 단지 윤석열 파면 선고일이 정해졌을 뿐인데 나라가 정상화가 돼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정상화의 기대 심리예요. 그쵸? 이거는 사람들이 이 뭐든지 여러분들 시장은요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은 건데 시장의 악영향인데 이제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4월 4일로 정해졌으니까 증시는 급등을 하고 환율은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말은 안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망가져가고 있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한 로드맵이 그려지니까 참나. 응? 근데 궁금한 거는 윤석열 탄핵 선고가 4월 4일 날 예고가 됐는데 이재명 테마주는 왜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한테 제가 좀 이따가 왜 탄핵될 것이냐는 거는 분석을 좀 해드릴 거지만 저는 윤석열은 딱 제가 직업을 하나 정해주려고요. 어차피 파면당하면 5년 안에 공직으로 어떤 취업을 하거나 그런 거 못하거든요. 너 그냥 유튜버나 해라. 그냥 술 먹방 하면서 옆에서 김건희는 저 차를 찾아갔어봐 하면서 탬버린 치고 니들 내가 보면 슈퍼탭 존나 터진다. 너는 그냥 그거 유튜버나 하고 김건희 옆에서 탬버린 치고 하면 니들 전세계 슈퍼챗 1등 한다. 내가 보면 괜찮냐? 아니 딱 보니까 대통령 월급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주가 조작 안 해도 김건희 너 먹고 살 거 있더라. 윤석열 TV 술 먹방 뭐 게스트 뭐 탬버린 뭐 그래갖고 그쵸? 유튜브 잘할 것 같아. 술 한잔 먹으면 지 혼자 50분씩 얘기한대잖아. 야 너 유튜버나 해라. 알겠지? 김건희 탬버린 치고 아유 진짜 등신들. 아유 그냥 그거 유튜버나 해. 정광훈이 초대 손님하고 전환길이 초대 손님하고 현직 국회의원들 좀 모시려 그러면 윤상현이 좀 데리고 오고 안 그래요? 에이고 아니 감옥 가기 전까지 내 말은 감옥 가기 전까지 유튜버나 해라. 돈 좀 벌겠더라. 그 다음 이거는 절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개덕수가 죄송합니다. 한덕수가 상법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쵸? 이거는요 화나요? 땡큐야. 나중에 우리가 통과시키면 돼. 너무너무 고마워 덕수야. 열받은 개미 투자자들이 니들 저주한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니들 죽이고 싶대. 주식방 가봐. 한덕수 죽이려고 난리들이야. 이런 거는 거부해. 괜찮아. 니들 상법 거부권 이거 개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바랬던 게 뭐냐면 처음에 가장 바랬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뭐죠? 금투세 폐지. 그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결국은 그 이사들이 결국은 주주들만 보호하지 말고 투자자들 주주를 보호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상법 거부 땡큐. 우리가 나중에 통과시키면 돼.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 뻔한 뉴스 얘기하지 않았겠죠. 야 상법 거부하면 직을 걸겠다 그러더는 복현아 너는 뭐하냐 지금. 상법 개정안 거부하면 직을 걸고 맞겠다 그러더니 이복현이 너 뭐해? 뭔가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안 그래요? 이복현이가 분명히 금감원장인데 상법 개정안은 직을 걸고 맞겠다라고 했어. 복현아 거부했어. 뭔가 불알 두 쪽이라도 뭘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안 걸어? 어디 갔어? 아무리 찾아와도 이복현 사퇴 이런 게 없어. 침묵이야. 왜 침묵해? 너 뭔가 걸어야지. 이상하네. 뭔가 건다 그러더니 그리고 덕수야 너는 무슨 하라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이런 거부권이나 행사하고 앉아있냐. 저는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국무회의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제발 저는 좀 살려주십시오.
너도 뒤져 이 새끼야. 어? 좀 있으면 60일 이후에는 내란 특검이 발의가 되면 너는 그냥 드죠. 응? 아이고 한심한 새끼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심리적 안정방송, 여러분들에게 윤석열이 파면 왜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었고 왜 헌재는 시간을 끌었는지 제가 오늘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파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4월 4일로 지정이 됐죠. 지금 민주당은 이제 경내에서, 국회에서 비상 대기 체제를 도입을 했고요. 이제 그러니까 경내에서 대기한다는 것은 집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선고일까지. 국힘당도 뭐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고요. 윤석열이는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뭐 네가 뭐 그럼 오두방정을 떨 거야? 난 이게 너무 웃겨. 아니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차분히 기다리지. 네가 그럼 오두방정을 떨면서 기다릴 거야? 뭐 할 건데? 어?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안 그래요? 지가 할 게 뭐가 있는데? 어? 그럼 차분히 기다리든가 해야지. 아니면 그거 집회를 나가든가. 어? 오두방정도 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이제 비상계엄 선포 122일, 그리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드디어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중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여러분들 윤석열은 거의 한 달 안에 구속됩니다. 이제 대통령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직권남용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인. 그쵸? 이제 자연인 윤석열이 되기 때문에 기본 경호, 옆에 한 두세 명 정도 기본 경호랑, 그 다음에 전직 예우도 없고요. 관저에서 이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원론적인 얘기 좀 할게요. 탄핵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졌나? 지금 이제 보니까 소추안 접수 후에 111일이 걸렸다라고 했죠. 국회 탄핵 선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걸렸고 박근혜는 91일.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리가 처음에는 윤석열 탄핵 심리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윤석열이가 탈옥을 합니다. 탈옥이 굉장히 돌발 변수였대요. 지금 이제 들리는 소리가 윤석열이가 탈옥을 하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굉장히 거기서 이제 탈옥을 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윤석열이가 탈옥을 하면서 저쪽에서 이제 막 극우들이 더 그 난리를 치고, 그래서 뭐 이창수나 최재해 감사원장 선거부터 먼저 하고 한덕수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탈옥이 좀 헌재 심판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먼저 하려 그러다가 딴 것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뒤로 좀 밀렸다라는 소리가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윤석열 파면의 날이 선고가 되니까 안국역 폐쇄, 경찰 동원, 총동원력 2만 명이 가포. 어떤 사람이 가포라고 하길래 가포 비상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갑을 병할 때 갑호예요. 호. 제일 높은 단계를 갑호. 그래서 가포 비상령이 발령이 예정이고요. 그래서 2만 명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긍정 신호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 생중계를 하냐 안 하냐에 좀 예의주시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양이나 이런 애들 탄핵할 때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근데 그때는 다 생중계를 했지만 지금 윤석열은 지금 뭔가가 막 5대3 썰도 있고 5대3 썰도 있고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많고, 박근혜 양은 같은 경우에는 8대2, 그쵸? 8대2에 국민 여론이 갈려 있을 텐데 당연히 헌재가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 6대4로 저들이 나름 그 일부 개신교들과 태극기 부대가 합류가 돼갖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서부지법 폭동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저는 이거는 문영배 재판관님의 소관이거든요. 재판관 권한대행에. 근데 이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면 탄핵 선고일이 100% 저는 헌재가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헌재가 생중계를 한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신이 있냐? 제가 여러분들 오늘 또 긴급한 취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좀 믿을만한 국회 소추인단의 중요하신 어떤 분들에게 취재를 했더니 그분도 판사 출신이에요. 헌재가 탄핵의 인용의 날짜를 잡은 것은 100% 인용을 한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100%. 헌재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4대4가 될 경우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있거나 5대3이 될 경우에는 헌재 문영배 재판관은 오히려 날짜를 잡지 않고 임기를, 그러니까 윤석열 복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문영배잖아. 문영배 소장이 날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볼 때는 이게 4대4나 의사를, 왜 문영배 재판관님은 나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영배 재판관님이 끌 수가 있잖아. 그쵸? 나머지 7명이 만약에 4대4 뭐 4대4로 갈리는 것 같다, 이런 5대3이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게, 문영배 재판관님도 자기의 의견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윤석열 복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윤석열 복귀보다는 헌재 선고를 아예 안 해버리고 권한대행 체제로 그냥 가버리게 하는 게 낫잖아, 오히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헌재가 날짜를 잡았다는 게 늘 신중합시다. 늘 신중해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잡았다는 거는 인용을 확실시 한다라는 뜻이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생중계를 하면요, 떳떳하지 않는 결론을 만약에 걔네들이, 이거는 역사 앞에 부끄러운 역사의 법정이잖아요. 떳떳하지 못한 결론을 생중계한다 그러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헌재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게 일정을 얘기하고 이제 분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 파면이 되면 6월 3일 대선입니다. 가장 유력해요. 6월 3일 화요일 날 대선일이 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해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일에서 5월 11일 사이에 후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 22일간이고요. 재외 국민 투표는 5월 20일에서 5월 25일 5일간이고요. 사전 투표는 5월 29일에서 5월 30일. 근데 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한덕수가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대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전국에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여러분들 한덕수 절대 이런 짓 못합니다. 그랬다가는요 진짜 유월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만 좀 살려주시면 저는 그냥 국무회의도 아닌 거를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놈이라서 그건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덕수 탄핵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네, 이어서 왜 8대0 기각이 왜 8대0 인용이 나오냐, 왜 파면이 나오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의 핵심은 5가지 쟁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방송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마 다들 좀 웬만큼 아시죠. 5가지예요. 첫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전시 상황이었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냐. 첫 번째, 정치활동 금지한 계엄 포고령, 뭐 국회를 전면 폐쇄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 정치인 체포 등 지시,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했다. 이게 5가지인데 중요한 거는요, 5가지 중에 하나만 위반을 해도 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100번 양보를 해서라도 5가지 중에 한 2-3가지는 퉁칠 수 있다라고 해도 5가지 중에 하나만 헌법 위반이 걸려도 이거는 탄핵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 5가지는요, 다 빼도 박도 못해요. 다 빼도 박도 못하는데 진짜 제일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군대를 국회에 투입하고 군대를 선관위에 투입한 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도요, 계엄령법에도요, 대한민국 계엄령 법에도 계엄령이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나 독립적인 헌법기관들은 제 기능을 하게끔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를 했더라도 국회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선관위를 마음대로 군대를 보내는 이런 침탈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해놨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선관위에 군대 보낸 거 우리가 전부 TV로 봤고, 국회에다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 다 봤고요. 그래서 요거는요, 이 5개 중에 한 가지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그냥 파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이것도 빼도 박도 못해요.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에다가 송부했어요? 응? 국회에다가 송부 안 했잖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다가 알려야 되는데 알렸어요? 안 알렸잖아. 응?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응? 알리라 할 때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왜 8대0으로 제가 확실히 하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만약에 딴지를 건다,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소수 의견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수 의견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반대 의견, 자기는 기각, 그러니까 뭐 7대1이 나온다든가, 소수 의견 중에는 반대 의견이라는 게 있고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이 있습니다. 보충 의견은 뭐냐면요, 결론엔 동의하지만, 파면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보충할 때 나는 이런 해서 보충적으로 뭐 그러니까 요런 것들 더 보충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충 의견은 좋은 거예요. 파면엔 동의하지만 파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분명히 파면 사유 중에 더 정확하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보충 의견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별개 의견은 뭐냐? 이게 이제 파면엔 동의하지만 나는 한편으로는 뭐 다른 생각을 한다. 이게 별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완전 헌법 박사 됐죠. 소수 의견에는 반대 의견, 그 다음에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이 있는데 별개 의견은 파면엔 동의하지만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과하게 어떤 국회가 독자적 의회에서 너무 폭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미 여러분들 저희가 이미 날짜를 정했다는 것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평의는 끝나고 결정도 끝난 거예요. 그쵸? 아니 저는 별개의 의견도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별개의 의견도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역사적인 재편이고 별개의 의견을 내봐야 김복형, 조한창 정도 뭐라고 시부렁거릴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는 이 사람들이 별개의 의견도 안 내고 그냥 전원일치 파면으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주목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내란 쿠데타를 연구하는 단체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이 내란 쿠데타를 전 세계에서 이 쿠데타를 연구하는 단체들이 윤석열의 행위는 쿠데타라고 했어요. 내란 쿠데타라고 이미 그쪽에서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헌재가 이 판결을 내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판결문이 판례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역사적으로 남는 데다가 뭐 자기가 뭐 말도 이거는 너무너무 명백하니까 헌법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로스쿨 학생들도 99.9% 이거는 모두 파면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각은 그러니까 1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 가장 크고 왜 그러면 기각을 여러분들 보세요. 왜 제가 8대0으로 확실하냐면 기각을 하려고 그러면요. 자기는 기각의 결정문을 써요. 기각의 사유를 써야 돼요. 그쵸? 한 명 기각. 왜 기각했는지 자기는 써야 된단 말이야. 누가 쓰겠냐고. 여러분들 제 말 들으니까 안심이 좀 되죠. 만약에 우리가 정파적으로만 만약에 조한창이나 김복형이나 그 정영식을 우리가 저쪽 애들이라고 나누지만 자기가 기각 의격을 써야 돼. 쓰는데 이거는 지도 알아. 평생 자기가 따라갈 것이고 평생 재판관을 하면서 불명예가 될 건데 뭐라고 기각을 쓴 거야. 민주당이 과반 이석의 의석을 확보해서 예산안을 막고 그건 국회의 권능이 국회의 기능인데 당연히 조한창도 못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한창 의심하고 막 그랬던 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달릴 가능성은 있죠.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별개의 의견에 제가 보면 조한창이나 그 김복형이 같은 애들은 뭐 야당도 전국을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 정도는 저는 달릴 가능성은 크다고 봐요. 근데 기각의 소수 의견을 달 인간들은 아무도 없다. 응? 여러분들이 봐도 대대손손 을사오적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응? 그렇잖아. 기각. 왜 이래서 나는 기각을 한다 써야 되거든. 뭐라고 쓸 거야? 응? 그렇지. 나는 만약에 조한창이가 나는 국힘당의 사주를 받고 이재명 대통령의 반드시 막아야 하므로 기각 결정을 한다. 이런 그러면 차라리 이해라도 해. 응? 그러면 옷 벗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되거든. 그렇죠? 나는 국힘당의 특명을 받고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특명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침투를 해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 시간을 아무리 갠세히 해봤지만 이재명도 살고 시간은 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나를 믿고 지지해준 광장의 태극기 부대와 정광훈 목사, 전한길 학자에게 이 기각문을 바칩니다. 이거밖에 없잖아. PS 저를 망명시켜 주세요. 이거밖에 없잖아. 어떻게 살아? 이런 기각 결정문을 살고 어따다고 6년 후에 쌍판떼기 내밀면서 법관 행사를 할 수 있겠냐고. 그쵸? 생각해봐요. 얘네들 여러분들 영원히 헌법재판관 아니에요. 6년 후에는요
정관예우 진짜 제대로 받으려고 지금 헌법재판관 서로 하려는 거잖아. 추천받고 헌법재판관 나와갖고 여러분들 사건 수임하면요 보수가 달라요. 기본 로스쿨 300, 검사 출신 판사 출신 1000, 뭐 대법관 출신 3000, 헌재 소장 5000 다 정해져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관예우만 받으면 1년만 받아도 수십억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언의 약정이 돼 있어요. 로스쿨 얼마, 사시 출신 얼마, 그것도 달라요. 사시 출신과 로스쿨의 변호사비가 달라요. 사시 출신은 얼마, 그냥 사시 출신의 변호사는 얼마, 사시 출신의 검사는 얼마, 사시 출신의 판사는 얼마, 사시 출신의 검사인데 부장검사 이상은 얼마, 검사장은 얼마, 사시 출신의 부장 판사는 얼마, 대법관은 얼마, 다 달라요. 그래서 헌재는요 나가면 억 단위예요. 중요한 거는 시시콜콜한 사건 맡기겠어요? 헌재 매겨 살리는 정관예우는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이 맡기는 거예요. 재벌들이. 응? 그냥 50억 클럽이 진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응? 어디 한 자리에서 검사장, 그래서 자네들이 그렇게 응? 박봉 검사들 월급 해봐요. 여러분들 월 뭐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 때문요 걔네들 5, 600까지 가요. 그렇잖아. 공무원이니까 지네가 1억 한 얼마 가져갈 거 아니에요. 뭐 국민연금 떼고 의료보험 떼고. 근데 왜 죽으라고 그 조직에 충성하고 거기에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서 내가 어디까지인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내 몸값이 달라지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왜 그러니까 5대3은 5대3이라고 떠들었던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볼까? 저거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5대3의 어떤 데드락 SBS 기자회견에서 나왔죠. 5대3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했죠. 근데 헌재가 선고 날짜를 잡았다는 자체는 5대3은 아닌 거죠. 그쵸? 그렇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 5대3이 내가 오늘 좀 분석을 했어. 이 5대3이 왜 이런 이론이 나왔나? 이 바보들이 한덕수 탄핵 심판을 보고 그냥 5대3을 만든 거야. 그쵸? 이 5대3이 왜 나왔나 했더니 한덕수 탄핵 심판을 보면서 그냥 김복형, 정영식, 그 다음에 뭐 얘네 그 있잖아 조한창, 그냥 5대3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그런 뭐 별개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구나. 그쵸? 근데 한덕수 사건이랑 윤석열 사건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예요. 윤석열 수괴와 따까리 새끼랑 어딜 비교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5대3이 어디서 나왔나? 5대3은 여러분들 4월 4일날 이미 선고를 예고를 했잖아요. 8대0으로 헌재가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8대0으로 헌재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한 달 전에 그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4월 4일날 관전 포인트, 물론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먼저 주문을 읽으면 만장일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포인트예요. 제 말이 맞나 봐봐요. 문영배 헌재 재판소장이 먼저 읽으면 만장일치. 정영식이가 만약에 먼저 읽으면 뭔가 의견이 좀 갈리는 거고. 그렇게 그게 관전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탄핵 심판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도라이아나 탄핵 심판하는데 참 내가 이걸 신나야 참 나도 서글프다. 이 쉬운 사건을 너무너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마지막 평결 결정문 완선, 여기에 뭐 소수 의견 포함, 그 다음에 결정문의 어떤 주문 심판 결과 낭독, 결정문 정부 송부 뭐 이렇게 딱 되죠.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은 인용,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건 문영배 재판관님이 읽는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을 즉시 파면 60일 내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거고. 그다음에 더 이제 심적으로 왜 내가 그러면 우리가 뭔가 헌재가 늦었나. 저쪽을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언제 하냐? 여러분들 판결은 끝난 거예요. 이미 판결은 끝났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 위반 사항이 맞고 이건 헌법 위반 사항이 서로 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평결도 끝난 겁니다. 4월 오늘 1일이면 결과도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언제 하냐면 선고 당일날. 선고 당일날 박근혜 때도 그래요. 지금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요. 4월 4일 아침에 일찍 가서 사인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판결은 끝나 있고 헌재 재판관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면 그게 헌재 재판소장에 올라 이제 사인만 남은 거예요. 현재. 그래서 제가 8대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 판결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왜 제가 여러분들 8대0이라고 자신을 하고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얘기하냐면 판결을 어떻게 하냐? 짬밥 순으로 합니다. 이거 얘기 안 해주죠, 사람들이. 판결이라는 게 뭐야? 결정이잖아. 파면이냐 기각이냐 결정을 짬밥 순으로 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해? 정영식이. 제일 늦게 주심인 막내 정영식이가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짬밥 순으로 여기도 짬순이에요. 정영식이 그 다음에 최근에 오는 복형이니 그 다음에 정영식이 조한창이 복형이 정정미 그 다음에 정계선이 제일 조한창 정영식은 주심판사니까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한창 정계선 복형이 그 다음에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 순으로 가는 거야. 그럼 뭐야? 맨 마지막에 판결이 누구야? 문영배잖아. 문영배는 그 전에 판결을 다 보고 있는 거지. 이제 이해가 가요? 문영배가 제일 헌법재판소장이 제일 늦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판결이 어떻게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 알기 때문에 문영배가 날짜를 4월 4일로 잡았다는 거는 끝났다는 뜻이야. 그쵸? 응? 김영두도 중간에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은 문영배가 하잖아. 밑에서부터 다 먼저 판결을 한 다음에 문영배가 몇 대 몇으로 나오는 걸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끝났다. 그러면 날짜를 잡자. 이게 된 거지. 응? 그쵸? 평결에 들어갈 때 이미 의견 조율되고서 그건 평의가 끝나고 평결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평결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만 남은 거잖아. 이제 사인만 남았으니까 문영배 재판관님이 제일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판결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 알고 해도 되겠다라고 하니까 4월 4일로 잡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짬순으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제일 가운데 앉는 거예요. 제일 가운데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짬밥 순서대로 이렇게 끝에 앉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미 판결은 끝난 거예요. 이미 판결은 끝났고 이미 그 뭐 수정할 것도 다 끝났고 나머지 이제 내일이나 모레 그 서류들을 보관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해서 박근혜 때도 아침에 사인을 했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아침에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좀 빠르면 그 전날 저녁에 하는데 왜 그러면 아침에 하냐? 보안상. 그날 저녁에 만약에 사인을 하면 몇 대 몇을 알잖아. 그치? 이미 사인이 끝나갖고 이제 몇 대 몇으로 알면 그 전날에 하룻밤 사이에 이미 얘기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아침에 사인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확정을 짓는 거예요. 몇 대 몇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원일치 결정이 내릴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정한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문영배 재판관님이 가장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면 전원일치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엄, 포고령, 국회 방해, 선관위 압색, 체포 지시 쟁점,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다툴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면이고요. 5대 3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한덕수에서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 왜 지연됐나? 그쵸? 여태까지 열받았잖아 우리가. 왜 지연됐나를 봤더니 첫 번째, 제가 예상했던 게 어느 정도 맞았어요. 국힘당의 요구를 다 들어줬어요. 제가 보니까 이미 헌재는 8대 0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8대 0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8대 0에는 동의해주지만 선고 날짜를 늦추자고 주장했던 게 조한창이나 이런 애들 같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 나국상이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헌재 판결해라 들어줬죠.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헌재가 3월 26일 이재명 당대표의 2심이 무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5대 3이니 이런 썰들이 돌았죠. 그러면 왜 4월 4일이냐? 헌재가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고려를 했어요. 4월 2일 재보선인에 영향을 끼치지 말자.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대요. 응? 그쵸? 이게 일리가 있죠. 헌재가 그 전에 26일 이후에 선고를 할 수, 28일도 선고를 할 수 있었는데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헌재의 이 판결에 의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또 쓸데없는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힘당에서 반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선거 이후에 해주겠다라고 해서 4월 2일 재보선을 이후로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이해가 가고요. 최대한 헌재는 선거 일정을 늦춰서 국힘당과 보수 진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약을 내릴 때 너 마지막으로 뭐 먹고 싶냐고 하잖아. 응? 사형을 당할 때도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뭐냐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을 주잖아.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해달라는 걸 다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 일정까지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사약을 내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태까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선고전에 나오면 뭐 불복이니 지랄이니 막 떠들었을 테고 쟤네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권난동도 헌재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권난동이도 자기네들이 더 이상 요구할 게 없고 오히려 국힘당이 빨리 선고해달라 그러잖아. 여태까지 국힘당 어떻게 했어? 이재명 2심 재판 이후에 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보선 이후에 선고해야 된다. 계속 요구사항이 많았잖아. 헌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들어줬어요. 응? 더 이상 이번 헌재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쟤네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헌재가 그러니까 일명 보수 진영의 요구를 다 들어줌으로써 진짜 열받고 화난 건 누구야? 우리잖아.
이해가 가십니까? 진짜 폭동 수준의 분노가 쌓이는 거는 민주진영이었잖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쪽은 오히려 기가 살아갖고 난리를 칠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그러고 우리가 거의 민중항쟁까지 생각할 정도였는데 4월 4일날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싹 녹아. 그치? 그렇잖아. 우리는 그동안 쌓였던 이 분노가 4월 4일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럼 우리 그게 다 끝나. 저쪽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헌재는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분노는 우리가 쌓이게 우리를 분노에 쌓이게 하고 너무 힘들게 만들었지만 우리한테는 보상이 오잖아. 그렇죠? 우리한테는 보상이 오잖아.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는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동안에 밤잠을 설치고 내란 불면증, 탄핵 불면증 이거에 우리는 모든 게 다 녹잖아. 그러면 민주진영은 이제 헌재에서 볼 때는 저쪽은 괜찮아. 저쪽도 이제 할 말 없지 않아? 이게 되는 거지. 그쵸? 제가 보니까 저 새끼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열받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었나 라고 했더니 우리에게는 줄 선물이 있는 거야. 그 말이 정확하죠. 우리는 그만큼 고생하고 힘들어 했지만 우리에게 줄 선물을 헌재가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저쪽의 요구만 들어주면서 오히려 헌재가 미쳤다고 얘기했는데 저쪽에게는 사약밖에 없는 거야. 줄 선물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니들 소원 다 들어준 거야. 소원은 저쪽 거 다 들어주고 니들은 사약 주고 우리를 열받게 하고 우리 요구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우리에게는 윤석열 파면이라는 선물을 주면 둘 다 끝나는 거지. 그쵸? 왜? 헌재는 여러분들 정치 판결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러면 헌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은 헌재 판결 이후에 이 혼란을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게 헌재의 몫이에요. 그치? 헌재의 몫은 이 혼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헌재가 지금은 뭐 가중시켰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헌재가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얼마나 저쪽에서 또 물고 늘어졌겠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2심 판결도 무죄 났어. 너무 클리어해. 거기에다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 4월 재보궐 선거 이후에 내려. 날짜도 4월 4일 잡았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쪽 진영에서 이제 더 이상 권난동이나 이쪽에서 이제 더 이상 헌재 승복을 하겠다라고 저쪽도 이제 승복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선물이 기다리고 저쪽에게는 사익이 기다리겠다. 보수 진영의 요구만 쭉 들어주면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고 헌재에 대해서 불신을 했지만 헌재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8대0은 끝났고 뭐 여기저기서 뇌피셜로 5대3 뭐 데드락 이거는 한덕수 판결을 보면서 이념적으로 헌재 판사들을 나눈 것이지 정상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헌재 재판소장들이 윤석열 이념적으로는 윤석열과 가까울지 몰라도 윤석열은 너무너무 명확한 왜 이 사람들도 적어도 30년 이상 다 판사 생활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헌법을 파기한 자를 다시 살려보내면 뭐가 일어날까? 다시 전두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전두환 독재 시대가 오는 것이고 계엄령을 즉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계엄령의 기득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헌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헌법을 수호해야 될 헌재가 헌법을 파괴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발급해줘갖고 윤석열을 돌려보낼 일은 1도 없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탄핵이 기각되면 전두환 시대 박정희 군사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뭐만 하면 계엄령 선포할 테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던 게 결국 그 한덕수
어떤 탄핵 심판 결정문을 토대로 5대3 되도록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누가 추천을 했고 임명 과정을 따지면서 성향을 분리한 것이지, 탄핵 인용은요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이고, 기본 원리가 흔들리면 국가의 존립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파 논리나 군중 심리에 흔들릴 수 있지만, 성향을 떠나 헌법을 지키는 헌법 재판관들의 양식으로 볼 때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고, 첫 번째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알아도 이제 좀 심신의 안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허튼 심층 분석 안 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진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재밌게 좀 했지만, 헌재가 열받게 한 건 우리잖아. 헌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민주 시민들이 얼마나 탄핵 여론이 높고 광장의 주인은 진보 진영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네들이 기각시켰을 때 윤석열이가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헌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과연 윤석열을 기각으로 해갖고 다시 대통령 자리로 복귀시켰을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윤석열이가 되겠냐. 아무리 이건 진보와 보수라도 윤석열이가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건 계엄령밖에 없다는 건 헌재 재판관들이 너무 잘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무슨 뭐 BTS 재판도 아닌데 벌써 몇십만 명이 방청권, 이거 뭐예요? 여기 뭐 20명 들어갈 수 있다며. 20명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대기 순서가, 이거 뭐예요? BTS야? 응? 이거 뭐야? 그 사이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은 어쩌고요? 왜 나한테 그래? 내가 파탄 시켰어? 왜 나한테 경제 파탄이냐? 왜 나한테 따져 그거를? 내가 경제 파탄 시켰어? 왜 나한테 따지고 그래 그걸? 난 윤석열 파면만 시키면 돼. 응? 나한테 와갖고 난리야. 응? 하여튼 뭐 BTS도 아니고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차분히 기다린다 그랬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차분히 기다린다 그랬는데,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민폐예요. 이 인간 선거일날 제발 헌재에 나가면 안 됩니다. 헌재에 나가서 또 지가 기각되면 엇박것 할 거야? 파면 당하면 쭈그러니까 안 나가주는 게 도움 주는 거예요. 그쵸? 안 나가주는 게 도움 주는 건데, 과연 윤석열이가 출석을 할 것이냐? 제발 윤석열 출석하지 말아라. 응? 이 인간 어떻게든지 고춧가루 뿌리려고 나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응? 경찰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응? 그 다음 민주당 얘기 좀 해드릴게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제 쌍탄핵 하려고 그랬죠. 일단은 한덕수 탄핵은 잠시 멈춥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어떤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한덕수 심판은 왜 대선을 관리해야 되니까 일단은 냅두고, 엉뚱한 짓 하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으니까 최상무기부터 탄핵한다고 합니다. 최상무기부터 먼저 탄핵을 하고 선거일까지 민주당은 비상 대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윤석열 4월 4일 이후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윤석열이 4월 4일 이후 4월 4일 날 이제 파면이 딱 당하는 순간 대통령직이 날아가죠. 윤석열 저 내란 수개 새끼 저거 밖에서 김치찌개 소주 먹는 거 보면 안 되죠. 저거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죠. 지금 검찰이가 벌써 김건희도 구속시켜야 됩니다. 김건희 지금 검찰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헌재 사건에 지금 빠져 있을 때 명태균 사건을 엄청나게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면 김건희, 윤석열은 한 달 안에 쌍으로 구속됩니다. 이미 명태균 사건으로 김건희 소환, 구속영장 신청, 그 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윤석열 직권남용, 그 다음에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다 걸려 있어요. 검찰이 이번에도 윤석열을 살려줄까? 절대 안 살려줍니다. 왜? 지네가 살아야 되거든. 검찰은 그런 새끼들이에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유종의 미로 마지막으로 탈옥시켰죠. 이제 심의정이고 나발이고 검찰은 이제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를 잡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명태균 사건에서 아무리 오세훈이 조지고 홍준표 조져봐야 티도 안 난다는 거 알아요. 검찰은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소환할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윤석열 파면 이후에 그 다음 주 바로 뉴스 뭐 뜨냐? 명태균 사건으로 검찰 윤석열 김건희 소환 바로 뜹니다. 응? 근데 니들은 아무리 왜 검찰이 소환하냐? 대선이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 결국은 김건희 특검은 통과되고 그 다음에 명태균 특검도 통과되고 내란 특검도 통과될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제가 윤석열을 위해서 여러분들 2년 전부터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야, 이 등신아 그냥 특검 받아라. 응? 김건희 대통령 제발 그냥 특검 받아라. 그래서 죗값을 물고 오빠 나 좀 빼줘. 나 지금 담배 피고 싶어 죽겠어. 오빠 나 사면시켜줘. 이러면 된다. 이 등신들 내 말 안 듣다가 결국 쌓여서 그 당시에는 주가 조작 사건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쵸? 그때는 주가 조작 사건밖에 없었는데 지금 양평고속도로 마약 공직선거법 위반 뭐 뇌물 별게 다 있잖아. 응? 봐봐요. 그때 특검 받았으면 이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응? 근데 김건희가 자기가 대통령인데 자기가 자기 특검 받을 수 있나? 못 받지. 오빠 이번엔 그래도 수사 정도는 받는 게 어떠신가요? 야, 등신아 너 뒤지고 싶어? 아니 제 의견이 아니라 동훈이 저 새끼가 자꾸 나에게 그러니까 동훈씨 뒤지고 싶어? 내 문자 씹었대. 야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우스개처럼 얘기하지만 한동훈이는 옆에서 형님 이거 그래도 국민적 정서를 볼 때 조사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보니까 내가 형수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얘기했다가 욕 존나게 먹으니까 직접 동훈이한테 너 새끼야 누가 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했는데 네가 그래갖고 윤석열이랑 응? 오빠 저 새끼 앞으로 믿지마 그래갖고 사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갖고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김건희가 있어서 얘네들은 뭐 옛날에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 한동훈이는 일정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했을 거라고 그 정도로 극창하던 새끼가 이제는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형수 모르 이 새끼야 이만큼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이만큼 서류 들고 왔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가 이 새끼야 밥도 먹지 말고 이 새끼야 쫓겨났잖아. 응? 진짜 그때 기억나시죠? 정진석, 한동훈, 윤석열 이러고 앉아있잖아.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오빠 세게 해야 돼. 오빠 이어폰으로 이렇게 다 끼고 있고 오빠 세게 그 새끼 등에 칼 꽂은 새끼야 세게 야 이 새끼야 막 앞에서 그런 거지. 응?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스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게 공천 김건희가 지가 공천을 하려다가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에서 방해를 하니까 저 새끼 잘라? 하다가 뭐 다 모든 게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지. 여러분들 윤석열 정권이라는 생각에서 이름을 김건희 정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면 이 모든 의문이 다 풀린다.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그쵸? 제가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얘기를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7시간의 녹취록을 다 수십 번 들은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죠. 2년 전 집권 1년차 1일차 집권 1일차부터 김건희 정권이 시작됐다. 응?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응? 여러분들, 제가 윤석열 파면되면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보여요? 이게 있습니다. 이거 영상이에요. 이거 내가 최초로 얘기해 주는데 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이죠? 이걸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건희. 저희가 취재한 거.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왜 김건희 전문가인 줄 아세요? 제가 왜 김건희 전문가인 줄 아세요? 이걸 날짜별로 통화를 정리해 갖고 이걸 수십 번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걸 제가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이걸 날짜별로 정리하면서 수십 번을 들으면서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저 연놈이 구속되는 순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김건희가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이름을 빼면, 김건희만 올려면 이 모든 게 풀립니다. 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나중에 이것들을 아니, 여러분들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영상이 7개인가 있어요. 7개.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기대하세요. 그날 예고 걸고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만 명 이상 볼 수 있게끔 제가 단독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왜 제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 바로 윤석열 검찰이 구속시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응? 지금 검찰이 뭐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검찰이 뭐 갖고 있는지 아세요? 특전사랑 윤석열이랑 통화 내역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곽종근 사령관, 이상원 여단장 통화 내역, 야 의원 끄집어내! 이거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녹취만 33개를 갖고 있대요. 녹취만.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야 문부셔 끄집어내! 이 녹취만 33개를 갖고 있대요. 이건 뭐야, 내란죄로 그냥 바로 구속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검찰은 하이에나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위중교사 1심에서 무죄 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법원 조이대 새끼, 이것도 저는 조이대 탄핵해야 돼요. 제가 보면 나중에. 하여튼 손볼 새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위중교사 1심에 우리가 걱정했던 위중교사가 오히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항소심이 6월 3일 날 변론이 종결됩니다. 최종. 대선이 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웃기죠? 대선이 6월 3일이에요. 항소심 변론 종결이 6월 3일이에요. 그러면 2심 판결은 내리지도 못합니다. 알겠죠?
이재명 당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 무죄 나왔잖아. 근데 이게 사실 더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잖아. 근데 검찰이 항소했잖아. 근데 항소심에 이제 변론이 종결되면 이제 선고 날짜를 잡잖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이 6월 3일이야. 그럼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 되면 2심 선고도 못 해요. 선고도 못 해요. 그러니까 7월에 선고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에게 위증교사 사건을 어떻게 선고해? 뒤질라고. 이재명 대통령 딱 되는 순간 검찰총장부터 싹 바뀌는데 뭔 개소리야. 응? 그리고 여러분들, 민주당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기분 좋은 얘기를 해줄게요. 뭐가 기분 좋은 얘기가 있냐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힘센 대통령이 이재명이에요. 무슨 법이든지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작할 때 123석이었어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이랑 나나 시민당 만들어갖고 170석 준 거만 생각하는데 시작할 때 123석이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서 공수처법도 누더기가 됐던 거야. 이해가 가세요? 공수처법도 그래서 누더기가 됐던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고 생각하는 거, 모든 특검은 다 통과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니까 모든 특검은 다 통과되고요. 여기에 어떤 미진한 법들 있죠. 미진한 법들, 응? 미진한 법들도 다 통과됩니다. 가장 미진한 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고위 공직자들도 다 물러나게 하는 법. 이거를 민주당이 발의를 했어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과기부 장관이나 이런 문체부 장관이 박근혜 인사들 나가라고 그랬다고 알박기 해놓고 도망갔잖아. 나가라고 했다라 그랬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았잖아. 기억나세요? 문재인 정부 때 직권남용으로 수사받고 막 검찰에 끌려다녔잖아.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것들 지금 막 EBS 사장 신동호 꽂으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막 지금 알게 모르고 다 내리꽂고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고위직 인사들은 다 알아서 사퇴하는 거. 그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부권 누가 행사해? 예전에는 이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당한 거예요, 처음에. 검찰도 시행령 뭐 다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은. 다 할 수 있어요. 180석 이상을 갖고 있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야, 올해 이제 국회 뭐예요? 2년 차예요. 왜 제가 2년 안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국회의원 선거가 없어요. 만약에 올해 국회의원이 3년 차면 몸살려 갖고 내년에 선거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몸살이는데 이제 국회도 2년 차. 2년 차에 집권 여당이 180석. 행정부 권력 1년 차에 이재명 당대표. 엄청 센 거야. 거기에 천운을 타고 났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목으로 또 임명을 다 할 수 있어. 너무 좋지 않아? 지금 봐봐. 이미선, 문영배 사퇴하면 탄핵되면 임명 못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대통령 목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종원 헌법재판관, 김어준 헌법재판관, 거기에 정계선 대단하신 분, 그 다음에 김영두, 정정미, 마은석, 마은혁, 기본적으로 6명이 진보야. 기본적으로 6명이 깔고 가는 거야. 9대 9명이 뭐
저쪽에 뭐 누구야 그 도라이 그 보고년 그 누구야 죄송합니다 그 보고도 김복형 보고 그 다음에 그 대가리 하얀 새끼 누구야 죄송합니다 그 정영식 그 다음에 그 눈깔 쩍 찢어진 새끼 누구야 그 밀정 그 조한창 얘네들 그 3명 있어봐야 6명이라니까 어? 안심돼요? 그럼 뭐만 남아? 조이대만 어떻게 하면 돼? 예. 조이대는 내가 볼 때는 내란 수사 하다 보면 조이대도 분명히 드러날 것 같아. 안 드러날 새끼들이 내란 사건에 엮여 있는 새끼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 내란 특검하잖아요. 웬만하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 안 해요? 내란 특검하면 웬만하면 기득권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다 작살낼 수 있어요. 조국 절대 사면하면 안 돼요. 조국은 절대 사면하면 안 돼요. 왜? 조국은 사면 받는 순간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 옥살이한 게 다 물거품이 돼. 조국은 아깝지만 2년 만기 출소를 해서 그 누구도 흠잡지 못하는 후보를 만들어야 돼. 조국은 권력을 쥐고서도 최초로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은 최초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민주주의에 이재명 다음에 대선 후보가 누가 있어? 조국도 키워야지. 마음은 아프지만 정경심 교수님은 4년 살 때 조국 장관님은 마음이 찢어졌어요. 이제 조국 장관님 금방 1년 지나가고 2년 와요. 이재명 정부 안에서 감옥에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지만 윤석열 정부 밑에서 조국이 옥살이를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찢어지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조국이 저는 한다 그러면 조국은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그 수석이라는 비서였던 저는 여러분들이랑 생각이 좀 달라요. 누구보다도 조국 장관님 아끼고 조국 장관님 좋아하지만 저는 조국은 만기 출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죗값을 받은 조국에게는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민주당의 어떤 좋은 대선 후보들이 많이 나와갖고 경쟁할 때 한 축을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진짜 아낀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사람이 가는 고난의 길을 같이 내가 볼 때는 조국 장관님도 사면 받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면 조국 장관님도 사면 받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습니다. 딴 거 없어. 내일 선거. 씨 깜빡했어. 내일 부산 교육감 로렌. 내일 부산 교육감 선거랑 서울 구로구청장 지금 내가 부를게 자기 지역에 해당되면 선거해야 돼요. 부산 교육감,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기초단체장 5명은 경기도 광역의원 7명, 서울 중량구 마포구, 중량구 사시는 분들, 마포구 사시는 분들, 동작구 사시는 분들 선거해. 알겠죠? 지금 중량구, 마포구, 동작구 내일 선거해야 돼. 새로 고침하세요. 나도 버퍼야. 근데 나도 버퍼.
저도 버퍼입니다. 내일 여러분들 보궐선거 중요하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산시 교육감 선거 부산 시민들이 하는 거고요. 서울 구로구청장 구로구청에 사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 충남 아산에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남 담양, 경북 김천, 경남 거제, 그 다음에 기초단체단체장 5분, 경기도 광역의원 7분, 서울 중량구, 마포구, 동작구 기초의원 8명 하셔야 돼요. 이거 강동구 없어요. 중장구, 마포구, 동작구, 그 다음에 경기도 광역의원, 경기도 사는 분들 자기 지역에 있나 꼭 보시고, 내일 선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내일은 본선거이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8시까지고, 주민등록 등록지 가서 해야 돼요. 우리 로렌님이 여기 정리해 주셨네요. 이거는 내 인터넷 회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튜브가 좀 문제해서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세요. 새로 고침 한번 누르세요. 인천 없어요. 제가 여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해당되는 데가 어딘지 잘 보세요. 나 무슨 선거인다, 이거 내일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헌재의 탄핵 선고도 날짜가 잡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 그 선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선거에. 선거 집중. 전국 21개. 전국 21개. 꼭 이거 나중에 캡처했다가 여러분들 좀 새로 고침을 어찌하노. F5. PC로 보고 있으면 F5를 누르고, 그 모바일로 보고 있으면 나갔다 오세요. 모르면 누님들이 모르면 그냥 나갔다 오세요. 그러면 새로 고침이야. PC로 볼 때는 그냥 F5를 눌러. 그리고 모바일로 할 때는 모르면 그냥 나갔다 오세요. 그냥. 그럼 됩니다. 네, 오늘 일단은 심층 분석, 여러분들에게 심신 안정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실까 어떠세요? 내가 봐도 이거는 아무리 내가 국힘당이 추천한 헌재 재판관이고 어떤 대통령 윤석열이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이지만 도저히 이거는 기각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구나. 왜? 윤석열 돌아와봤자 대한민국 쑥대박 되는데 그 책임은 다 지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